합성함수부터. 수업하니까 진짜 사이다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뭔 소리야? 아까 펩시라며. 남은 건 합성함수, 역함수 그리고 그래프 이야기인데 합성함수부터 빨리 짧게 하자면 요 그림은 이제 함수 그림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필요한 그림 중에 하나인데 요거보다 아까 우리 자판기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라고요. 요렇게 생긴 자판기가 있어요. 얘는 지폐를 집어넣으면 동전이 튀어나오는 녀석이고요. 요렇게 생긴 녀석은 동전을 집어넣으면 뭐 인형이 튀어나오는 자판기예요. 서로 다른 함수겠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면 요거 밑에다가 이렇게 생긴 녀석을 달아요. 그래서 껍데기를 새로 씌우는 거야. 그럼 이 빨간색 자판기는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자판기죠. 이거는 지폐 넣어서 동전 나오는 거고 얘는 동전 넣어서 곰인형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얘네 둘도 다르지만 이 빨간색은 어때요? 지폐를 넣었더니 뭐 안에서는 여차저차 곰인형이 튀어나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애들이랑 전혀 다른 새로운 함수라고요. 물론 이 내부는 F라는 이걸 F라고 하고 이걸 G라고 하면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 두 개를 그냥 이어 놓은 것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내 입장에선 지폐를 넣었더니 인형이 나오는 신박한 자판기가 새로 생겨난 거지. 그죠? 요 자판기의 이름이 뭐냐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더라 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래서 G 합성 F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F란 녀석을 먼저 통과하고 그 다음에 G를 통과하는데 순서는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애초에 X를 집어넣으면 여차저차 해서 튀어나오는 걸 이제 F 괄호 안에다가 쓰게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X를 집어넣으면 G 괄호 안에다 놓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X를 집어넣으면 여차저차 해서 여기에 FX가 튀어나올 거거든요. 그 위에 있는 자판기에서 FX를 딱 뱉어내면 밑에 있는 자판기는 FX를 받아 먹어서 뭘 쌀 거냐면 갑자기 센다니까 엉덩이 같아잖아.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요. FX가 들어갔으니까 G 괄호 안에 FX가 들어가게 된다고요. 쓰다 보니 이런 순서대로 쓰게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F에 먼저 들어가는 거지만 G 다음에 F를 쓰게 되어 있고 요 녀석을 이렇게 그냥 쓴 거지. G 합성 F에다가 X다. 이렇게 쓰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순서가 뒤집어져 있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요 그림 가지고 몇 가지 이야기를 더 하자면 첫 번째로 G하고 F하고 순서가 서로 달라지면 합성하는 순서가 달라지면 전혀 다른 녀석이 만들어져요. 심지어 얘 같은 경우는 합성하는 순서가 달라지면 자판기가 성립하지 않죠. G랑 F 순서가 바뀌면 동전 넣어서 곰인형 나오는 거고 밑에 있는 애는 지폐를 받아먹고 동전을 쌓아야 되는데 곰인형이 내려오면 할 방법이 없잖아요. 중간에 막힌다고. 그죠?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면 당연히 서로 다른 함수가 될 것이고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순서를 바꿨더니 만약에 내가 그냥 미친 척 순서를 바꿔버리면 더 이상 함수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동전을 집어넣어서 곰인형이 나오고 곰인형은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더 내려갈 수 없다는 걸 이제 책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합성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이렇게 말하는데 함수가 정의됐다는 건 뭘 집어넣을 때마다 어쨌든 하나씩 결과물로 튀어나와야 되거든. 누군가가. 하나 넣으면 하나 튀어나와야 돼. 그 말은 집어넣었어. 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F가 뭘 싸면 그걸 G가 다 받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넣으면 알아서 하나씩 튀어나오게 돼요. 다시 말해서 F가 싸는 녀석이고 G가 먹는 녀석이에요. 누가 더 커야 돼요? 얘도 함수고 얘도 함수다. 둘 중에 누가 더 커야 합성함수가 정의되는 거예요? 아, 팔 아파. 누가 더 커야 돼? 얘가 더 커야지. 얘가 더 크면 F의 치역 중에
G의 정의역이 아닌 녀석이 있으면 들어가다 말고 막힌다는 이야기잖아요. 먹는다고 중간에 막힌다고요. 그럼 함수가 정의되지 않는다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래서 뭐 둘이 딱 같아도 되지만 같지 않더라도 요 녀석이 더 커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G의 정의역 중에 F의 치역이 아닌 녀석이 있는 건 상관없어요. 뭐 그건 내가 넣을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를 또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말하는 김에 이 합성함수의 성질 몇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네 개 연달아서 계속 붙일 수 있는데 H랑 G랑 F 이렇게 생긴 녀석을 G랑 F를 먼저 합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H를 합성하나 요거 둘이 먼저 하고 이거 하나 어차피 결론은 똑같아요. 순서만 따져보는 거야. 누구를 먼저 합성하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F에 제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G에다 넣고 그 다음에 H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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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다 이건 뭐냐 같을 수밖에 없다 그 소리고요. 마우스가 여기 있어. 응? 저게 뭐야? 저게 신기하다. 신기하다고? 원리를 모르겠어. 자판기야 자판기. 이렇게 생긴 녀석이 하나 있고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또 하나 누구를 하지? 이렇게? 우와 멋있다. 이거냐?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내 입장에서 보면 이 순서대로 그냥 내려가는 거니까 이거 두 개를 먼저 묶은 다음에 이렇게 묶으나 이거 두 개를 먼저 묶은 다음에 이렇게 묶으나 달라질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통과하는 순서만 그대로 유지된다면 이거 두 개를 먼저 묶을 수는 없지. 여기 껴있으니까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무슨 대화야? 아쉬운. 전체적으로 순서만 잘 유지될 수 있으면 합성함수는 이대로 정의될 거다 이고요. 마지막에 하나 나온 건 뭐냐면 항등함수라는 건데 항등함수는 보통 우리 대문자 i로 표시하거든요. 그 항등함수라는 건 자판기 입장에서 보면 아까 품절 그랬죠. 넣은 거 그냥 나오는 거 그냥 관이야 관. 그러니까 이건 앞에다 붙이나 뒤에다 붙이나 당연히 똑같아요. 원래는 순서가 바뀌면 서로 다른 녀석이지만 항등함수라는 건 뭘 넣든지 그냥 넣은 거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이거나 이거나 어차피 얘로 똑같다 그 소리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합성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요. 뒤에 가서 문제 풀어보면 그래서 이 합성함수를 구하라는 문제도 나오고 그래프 그리라는 문제도 나오거든요. 약간 심각해요. 왜요? 어렵다는 소리예요. 할 거예요. 오늘 좀 이따가. 어쨌든 이 합성함수는 이거 자체가 어렵진 않고 나중에 그래프 그릴 때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얘기할 거는 역함수, 이거 아니구나. 역함수고요. 역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아까 뭐였다고요? 1대1 대응. 1대1 대응이 뭐였는데요? 설명이 하는데. 야 선생님 알고 계시죠? 아무튼 알고 있어요. 1대1 대응 뭐였냐면 1대1 함수이면서 취업과 공역. 치역이랑 공역이 같은 거. 이게 1대1 대응이었다고요. 1대1 대응이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었는데 역함수의 정의는 뭐냐면 그래서 어떤 함수 f가 1대1 대응일 때 치역이랑 공역이랑 서로 역할을 바꾸는 거. 그게 역함수예요. 역 거꾸로잖아 거꾸로. 역 거꾸로 가는 함수. 화살표를 보내는 애, 화살표를 받는 애가 서로 역할을 바꾼다고요. 그죠? 그게 역함수이기 때문에 역함수도 일종의 함수잖아요. 함수가 정의되려면 어째야 된다고? 정의역에 있는 녀석이 정의역에 있는 각 원소가 하나씩 대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애초에 화살표를 다 하나씩 받았어야 다 하나씩 보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1대1 대응이라는 것이 전제돼야 되고 그랬을 때 정의역과 치역이 서로 역할을 바꾸면 그것이 역함수다 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책에도 보시면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책을 이걸로 보면 되죠. 칠판에서 보시면 함수 f x에서 y가 1대1 대응일 때 얘가 제일 중요한 멘트예요. 역함수에서는
그래서 1대1 대응이라는 것이 꼭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랬을 때 각 원소 y에 x의 원소가 대응이 된다면 그것을 역함수라고 하고요. 표시는 이렇게 하는데 뭐 읽을 때는 인버스 이렇게 읽기도 하거든요. f 인버스다 이렇게 읽는데 그냥 f 역함수라고 읽으시면 돼요. 또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읽진 않아요.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읽지 않아요. 괜찮아. 그런 의미로 역함수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굳이 마이너스 1승이다 이렇게 읽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요 기호는 그냥 x랑 y가 서로 자리를 바꿨다는 의미로 원래는 괄호 안에 x 들어가고 튀어나온 게 y잖아요. 요건데 요 f 역함수는 x랑 y가 서로 자리가 바뀌었다는 의미로 y를 f 역함수에 넣으면 x가 돼요. 그런 소리고 요 아까 자판기 입장에서 보면 빨간 거 넣어서 코카콜라 나오고 파란 거 넣어서 펩시 나오는 건데 역함수는 뭐예요? 코카콜라 쑤셔 넣어서 빨간 동전을 뽑아내는 거예요. 펩시를 쏟아 부어가지고 파란 동전을 뽑아내는 거라고. 그게 역함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녀석이 역함수고요. 밑에 보면 뭐 성질 이런 거 나오는데 눈으로만 빨리 보고 가죠. 1번 보시면 역함수 역함수거든요. 거꾸로의 거꾸로. 그러니까 원래 방향대로 가겠다. 라는 소리고요. 두 번째는요. f 역함수랑 f를 합성하는 거예요. f랑 f 역함수를 합성하는 거예요. 갔다 오는 거고 왔다 가는 거예요. 퉁치는 거지. 그죠? 퉁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f 합성 f 역함수하고 f 역함수 합성 f하고 얘네 둘이 같은 건 아니에요. 알아? 얘도 항등함수고 얘도 항등함수인데 둘이 같은 함수는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얘는 f 역함수에 먼저 넣고 f에 넣는 거죠. 자판기 입장에서 보면 왼쪽에 있는 건 고민형을 넣었다가 다시 고민형을 넣어서 동전을 뽑아냈다가 다시 동전을 넣어서 고민형을 뽑아가는 거예요. 근데 얘는 f에 먼저 넣고 다시 거꾸로 가는 거니까 얘는 동전 넣어서 고민형 뽑았다가 다시 동전을 뽑는 거예요. 정의역이 다르다고. 결과가 중요하죠. 정의역이 다르다고. 서로 다른 함수라고. 얘는 고민형 넣어서 고민형 나오는 녀석이고요. 얘는 동전 넣어서 동전 나오는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항등함수인 거 맞고 얘도 항등함수인 거 맞지만 이 둘이 서로 같은 함수는 아니라고요. 이해했어? 무슨 얘기지? 얘는 고민형 넣어서 고민형 나오는 거고 얘는 동전 넣어서 동전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동전을 넣을 수가 없어요. 여기다가 고민형을 넣을 수가 없다고. 여기다 고민형을 넣으면 안 되지. 안 들어가잖아. 여긴 동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랑 얘는 서로 다르고 그래서 보면 요 녀석은 x를 정의역으로 하는 거고 요 녀석은 y를 정의역으로 해요. 그래서 요 책에는 이런 표현이 안 써 있지만 우리 보통 어떻게 여기 안 써 있나? 어떻게 표시하냐면 f 역함수랑 f를 합성하면 항등함수인 거 맞는데 정의역을 x로 하는 항등함수예요. 저게 뭐예요? 뭐가요? 십자가. 십자가가 어디야? 십자가가 아니야. 아이. 아니야. f 역함수랑 f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되는데 요 항등함수의 정의역이 x다 그 얘기고요. f랑 f 역함수의 합성은 역시나 항등함수인 거 맞지만 y에 해당하는 항등함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얘랑 얘가 둘이 서로 같은 것은 아니다라는 소리입니다. 뭐라고? F 자체가 항등함수는 얘는 등호가 성이 되는 거예요. 아 f 자체가 항등함수면? 그렇겠죠. f 자체가 항등함수면 넣는 거 나오는 게 원래 같은 거니까. 글 제일 짧네. 네 번째는 역함수의 합성함수의 역함수인데 그거 하려고 이 그림 안 지운 건데.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합성되어 있는 이 함수 전체적으로 거꾸로 간다는 이야기니까 당연히 각각의 함수들을 거꾸로 가야 되는 게 맞고요. 순서도 뒤집어져야 돼요. 그죠? G 합성 F 이건 누구부터 넣는 거라고요? F에 먼저 넣는 거예요. 이걸 전체적으로 역함수를 만들면 당연히 각각의 자판기도 거꾸로 돌아야 하는 게 맞지만
G에다 먼저 넣어야 돼요. 그리고 F에 넣어야 돼요. F 다음에 G를 통과하는 녀석이니까 G를 먼저 거꾸로 올라와서 그 다음 F를 거꾸로 올라가야 제대로 된 역함수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각각의 역함수 그리고 순서도 반대로 바뀐다 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더 조심하도록 하시고, 세 번째 나온 건 그래프인데, 그래프 얘기하기 전에 이거 얘기 먼저 할까요?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 아주 잘. 잘 구해야 돼요. 좋아요. 그 아, 딴소리를 또 하게 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해주세요. 역함수를 구하세요. 역함수를 구하세요라는 문제를 아마 만나긴 하겠죠. 근데 예제 문제 같은 걸로 역함수 구해봐 이런 거 나오긴 할 텐데, 일반적으로는 역함수를 구해가 아니면 역함수는 구하지 않아요. 역함수는 최대한 구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어떻게 문제를 풀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안 구하는 거야. 사실은 역함수를 구할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구할 수 있어도 굉장히 귀찮고요. 물론 굉장히 귀찮음에도 불구하고 구해야 되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구하라고 문제에서 말을 하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역함수를 구하는 게 쉬운 경우도 있긴 있어요. 헌데 일반적으로는 역함수는 구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아요. 최대한 안 구하는 거야. 역함수를 구하세요 아니면 안 구하는 거야. 이게 베이스예요. 오케이? 오늘은 그걸 기억하세요. 그래도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구하는 방법은 알려줄 텐데 웬만하면 구하지 말라고. 결론이 이거야. 웬만하면 구하지 마. 띠용. 이걸 왜요? 왜 웬만한 거? 그래도 알려주면 돼요. 아니 엄청 시간 많이 걸리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렵고, 그리고 역함수를 구해라고 나온 문제는 역함수를 구할 수 있는 건데 이 참수는 안 돼. 구할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요. 구하다 정치는. 존재하는 건 알아. 근데 역함수 구할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어떻게 구하냐. 어쨌든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말로만 해도 돼. 엄청 쉬워요. x랑 y랑 서로 역할을 바꾸는 게 역함수거든. 그럼 y는 어쩌고 저쩌고 x에 관한 식이잖아요. 그럼 y라고 써 있는 자리에 x라고 쓰고 x라고 써 있는 자리에 y라고 쓴 다음에 y는 이라고 다시 정리만 하면 끝나는 거야. 그걸 책에서 이제 세 단계로 정리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1대1 대응인지 확인하고, 근데 이건 이제 존재 여부를 확인하려고 그러는 건데 모든 책에서 얘를 첫 번째 단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억하자고요. 있으니까 구하라고 할 텐데 굳이 있는지 확인하라니까 뭐 해야지 어떻게. 첫 번째는 1대1 대응인지 확인하고, 두 번째는 책에 따라 이건 순서가 다른데 x는 이라고 정리하는 거야. 그 다음에 x랑 y랑 자리를 바꿔서 써요. 어떤 책에는 1대1 대응인지 확인하고 x랑 y랑 자리를 바꾼 다음에 y는 이라고 정리하래. 근데 뭐 이거나 저거나 그냥 순서는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1대1 대응인지 확인하고 x랑 y랑 자리를 바꾼 다음에 y는 이라고 정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구하는 건 이 방법이거든. 말로 하면 쉽잖아요. 못 구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그 말에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하나 나오는 게 x랑 y랑 자리를 바꾼 다음에 y는 이라고 쓰는 거잖아요. x랑 y랑 자리를 바꾼대. 그림 입장에서 보면, 그래프 입장에서 보면 뭐 하라는 이야기야?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세요. 그 얘기죠. fx 그래프가 원래 있었다고 치면 y는 x에 대칭 이동하시면 f 역함수 x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역함수 이야기였습니다. 또 예제로 가보죠. 얘는 책의 순서가 뭐야? 아니 큰 거 남았어요. 큰 거 하기 전에 약간 몸 푸는 거야. 함수값 구하세요요. 이거 제가 안 해도 되죠? 이거 뭐 하라는 건지 알겠죠? 보시면 F 합성 G인데 이거 F 합성 G를 구하라는 이야기 당연히 아니야. 합성함수 구하는 거 아니고요. 구할 수 있는. 뭐 구하자면 구할 수 있겠지만 얘는 뭐 하라는 이야기냐면 2라는 숫자를 G에다 먼저 넣고 그 다음 F에 넣으세요. 그 얘기니까 이거 먼저 찾으면 되죠? 네. G2 집어넣어서 하면 1. 2 그걸 다시 F에다 넣어라. 그 얘기잖아요. 그죠? 네, 1. 그 순서대로 차근차근 찾으시면 된다고요.
쓸 때 이제 제가 이렇게 쓸 건데 FGE 이렇게 쓸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F2다. 그래서 뭐 1이다 이렇게 찾는 거겠지 뭐. 그렇죠? 이런 종류의 산수니까 요거는 직접 해보시면 되고. 417번. 아. F 이거고 G가 이거래요. F 합성 G랑 G 합성 F가 서로 같대요. 일반적으로는 달라요. 그런데 뭐 운 좋게 같은 경우도 뭐 어쩌다 보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가 되도록 한번 만들어 봐. 그 얘기 하는 거니까. 이건 이제 합성 함수를 찾으라는 얘기죠. 그죠? 아, 싫어. 물론 막 숫자 넣어서 찾을 수도 있지만 우리 해설지에서 시키는 대로 합시다. F랑 G가 이렇게 생겼대요. F 합성 G부터 찾아볼 텐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이걸 구할 때 F를 먼저 뽀갤 수도 있고 G를 먼저 뽀갤 수도 있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F를 먼저 뽀갠다는 건 F는 괄호 안에 있는 걸 2배 하고 6을 더하래요. 그러니까 괄호 안에 있는 걸 2배 하고 6을 더하래요. 근데 이 괄호 안에 있는 게 누구냐면 ax 빼기 3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2에 ax 빼기 3 더하기 6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저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 g를 먼저 생각하는 거지. gx가 누구냐면 이거니까 f에다가 ax 빼기 3이다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죠? 그 다음 f는 뭐라고? 괄호 안에 있는 거 2배 하고 6 더하라고. 이거랑 똑같이 생긴 거지. 그죠? 얘를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편한 대로. 어쨌든 동시에 하는 건 약간 헷갈리니까 아무거나 하나 마음에 드는 거 잡아가지고 순서대로 이렇게 차근차근 해보시면 되고 요 녀석도 G 합성 F 구해보면 되겠죠. 해서 항등식 만들어라 그 얘기예요.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다 성립한다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X 앞에 개수, 상수항 두 개 비교하셔가지고 A를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세한 풀이는 생략.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일단 안 하면 되지 않을까요? 얘는 어때? 아, 귀찮다. 똑같이 아. 나오는 FH랑 G랑 둘이 같대. FH를 찾으세요거든요. H 역함수 아니 F 역함수 아니 그냥 해. 앞에 F 역함수 취하면 이제 세령이 말하는 건 H만 남기라는 이야기니까 앞에다 F 역함수를 취하세요. 근데 뭐 그렇게 해도 되죠.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F란 녀석이 역함수가 있는지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다행히 얘는 역함수가 있는 녀석이죠. 직선이니까. 근데 그러려면 역함수를 구해야 되잖아.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인데 F를 뽀개면 되죠. F를 뽀갠다는 건 뭐야? F는 괄호 안에 있는 거 마이너스 2 곱하기 1 더하래.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이게 좌변이야. 우변은 뭔데? 4x제곱 더하기 3이야. 그럼 hx 구하래. 1 넘기고 마이너스 2 나누면 되죠.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그럼 hx가 나오겠지. 그죠? F 역함수를 구하는 것보단 여기 좀 더 편하겠지. 그죠? F를 뽀개면 되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hx는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428번은 규칙. 그치. 여러 번 해도 똑같은 녀석을 여러 번 합성하는 건데 당연한 말이지만 F10이라 10번 합성한 함수를 따로 구하는 게 아니고요. 넣다 보면 뭔가 규칙이 생긴다는 이야기인데 A에 들어갈 숫자가 뭐니를 물어보는 거거든. 규칙을 파악하라는 이야기지. 그죠? 우시는 줄 430은 하면 이런 거 일어나. 아, 넣다 보면 뭔가 나오겠죠? 그냥 아 이건 좀 이따가. 저 절대감.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합성함수 여러 번 이 합성하는 것의 경우에는 뭐 한 번, 두 번 정도야 뭐 식을 찾아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여러 번 합성하세요라는 건 규칙을 따로 찾아보세요라는 말이고요. 첫 번째 대표 문제처럼 정말로 규칙이 눈에 보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규칙은 안 보이지만 넣다 보니까 순환하는 경우도 생기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넣어가면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432번
실수 전체에서 정리된 함수 fx가 있고 fx가 ax 더하기 b인데 f1은 7이고요. 아, 역함수 10은 4래요. 그럼 이걸 보고 f1이 7이야 그랬으니까 뭐 하면 돼? 1 집어넣으면 되지. 이건 뭐예요? 역함수를 구해서 10을 넣으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역함수를 최대한 안 구하는 거야. 그럼 얘는 무슨 얘기야? F4가 10이에요 이런 뜻인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이해하기에 따라서는 뭐 될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F 역함수 10이 4다 그랬는데 아까 세령이 말한 것처럼 양변에 똑같이 F를 합성해 버리는 거야 그냥. 아, 여기도 F를 합성하고요. 여기도 F를 이렇게 집어넣어 버려. 그럼 이게 뭐 되는 거야? F랑 F 역함수 퉁쳐서 사라져요. 그러니까 좌변은 10이에요. 우변은 F4예요. 역함수의 정의에 따르자면 당연히 F4가 10이기도 한데 합성을 해도 똑같이 이런 결과가 만들어진다고요. 그죠? 그래서 F4가 10이다 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또 A, B 관계식을 찾은 다음에 연립해서 푸시면 되겠죠. 그죠? 436 아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니까. 정의역 나와 있고요. 공역 안 나왔는데 EPM 역함수가 존재한대요. 1대1 대응이다 그 얘기죠. 그지?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직사각형을 그려보면 모서리에서 모서리로 가는 녀석일 거야 라는 소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걸로 봐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양수가 B가 나올 것이고 1을 대입하면 A가 나올 거구나. 그죠? 소리 가져가는 거 있어. 다음. 요거 하나 해야 되는데 왜요? 어려우니까요. 저번에 아, X가 A 이상이래요. X에서 X로의 함수래요. 역함수가 존재한대요.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뭐였다고? 1대1 대응. 1대1 대응이 뭐라고? 1대1 함수면서 치역 공유가. 1대1 함수이면서 공역이랑 치역이랑 같은 거예요. 정역이랑 공역이 같아요.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그런데 공역이랑 치역도 같아요. 그러면 X가 A 이상인데 Y도 A 이상이어야 돼요. 오케이? 정역, 공역, 치역 전부 다 같다고. 그러니까 A 이상의 값을 집어넣으면 A 이상의 값이 튀어나와야 돼. 그런 소리예요. 오케이? 어떻게 찾을래 A는? 일단 저거 이거 대충 그림 그려보면 2차 함수잖아요. 뭐부터 봐야 돼? 주의 대칭축. 어디? 4. 4. 아래로 볼록. X는 4. X에서 X로의 함수. 응? X에서 X로의 함수. 정의역이 A 이상, 공역도 A 이상. 아 네. 그래서 4. 아래를 불러. X가 A 이상, Y도 A 이상. 그럼 최소한 A가 4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겠다. 그지? 일단 4보다 왼쪽에서부터 출발하면 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잖아. 1대1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 A가 4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A가 딱 3 어때? 재미없어요. 수학에서 재미를 찾다니. 뭐라고? 딱 3 어때? 요즘 좌표 얼마냐? 4,2. 4,2. 그럼 A가 4면 어때요? 안 돼요. 돼, 안 돼? 되진 않아요. 되진 않아요는 안 된다는 이야기인 거야? 네, 안 돼요. 안 돼. A가 4면 안 되는데 왜 안 돼? 아까 Y는 Y도 똑같이. 소리 X가 4 이상이면 이 문제에 따르자면 X가 4 이상이면 Y도 4 이상이어야 되는데 X가 4면 Y가 2예요. 그러니까 A가 4면 안 되죠. 그럼 뭘 찾으란 이야기예요? 사실상 사 듣고 Y는 X라는 직선이 있을 것이고 요 직선이랑 만나는 교점 찾으라는 거예요. 요 점이 X좌표, Y좌표 같은 점이잖아요. 호라. 그죠? 즉 A를 심어.
그지? a, a를 지나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18이 0이고요. 6하고 3이야. 그죠? 그래서 요 점 x좌표가 6이고요. 여기 x좌표가 3이거든요. 이 점이 6,6이란 이야기야. 여기는 3,3이란 이야기고. a가 얼마여야 된다고? 6이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여기서부터 얘만 살려야 x도 6 이상, y도 6 이상 1대1 대응이 된다고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아예 a가 4였으면 함수 자체가 안 돼요. 추가는 왜 한 거예요? 3,3이 아니라 6,6이어야 한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 y는 x랑 만나는 점이 이렇게 두 개인데 그렇다고 a를 3이라고 해버리면 x도 3 이상, y도 3 이상 오른쪽에 그림 그려야 되거든요. 오른쪽 위에. 근데 지금 얘는 이렇게 그림이 생길 거니까 함수가 안 되죠. 요만큼은 없잖아요. 정의 여기. 그래서 6,6에서 잘라야 그래야 1대1 대응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할 얘기가 너무 많네. 할 게 너무너무 많지만 역함수를 구하는 것은 알아서 하시면 되겠고요. 이거 하나 아, 근데 보여주시면 안 돼요? 어떤 거요? 아니 그거 설명해 주세요. 왜 저렇게 쌤이 소심한 척 그거 알려주시. 뭐를? 자판기? 하는 거 하나 알려주세요. 아, 역함수 구하는 거? 네. 그럽시다. 그것도 해주세요. 그 범위 바뀌어지는 거. X랑 우리 하면서 해도 그거 되게 중요해. f가 5x-1이고요. x가 1보다 크대요. 역함수 구하세요입니다. 역함수 구하는 방법 뭐라고요? 첫 번째. 1대1 대응 계속 잘 하고 있는 거. 두 번째는? 바꾸고 두 번째는 알았어. XY 잘하고. 바꾸고 xy 바꾸고 세 번째는 Y로 나타내. y는 이라고 정리한다. 자, 요거 y라고 합시다. y는 5x-1. x가 1 이상. 1대1 대응? 맞아요. 직선이니까. x랑 y랑 자리 바꿔요. 여기 있는 x도 y로 바꿨어야죠. 그 다음 y는 이라고 정리할 거야. 5y는 x 더하기 1이고요. 그래서 y는 5분의 1 x 더하기 5분의 1이에요. 여전히 y는 1 이상이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야. 인데 그래서 a는 5분의 1이고 b도 5분의 1이에요. c는요. 구해야죠. 이건 왜? y가 1 이상이다 그랬거든. 원하는 건 뭐야? x가 c 이상이라거든요. c를 찾아야죠. 무슨 수를 찾을래? 1 대입해요. 뭐 여기다 1 대입해도 되고요. 역함수의 정의역이야. 원래 함수의 치역이라는 소리예요. 1 대입하면 뭐 나와요? 4 나오죠. 이렇게 생긴 녀석일 거잖아. 그죠? 그럼 요거는 1위로 내려오면 이렇게 생겼을 테니까 얘도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실은 같은 거지. 여기다 1 넣어서 방정식 푸는 거랑 같은 건데 뭐 그 방정식 푸는 건 여기다 어차피 숫자 집어넣어서 찾는 게 더 빠른 거죠. 이건 산수만 하면 되는 거고 얘는 1 넣었다고 치면 5분의 1 넘기고 5 곱하고 뭐 다시 이거 찾으러 가는 거잖아. 그죠? 여기다가 1을 대입하셔서 치역의 범위를 찾으시면 이게 역함수의 정역의 범위 될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무리함수 역함수 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죠? 4. 번호가 마음에 드니까 합시다. F랑 F 역함수랑 같대요. 뭔 소리 이게? 기억은 바뀌어도 Y랑 X랑 자리 바꿔도 돼. 뭐 그렇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보면 그러니까 얘는 역함수를 실제로 구해서 같은지 보셔도 되고 1차니까 좀 쉽거든요. 아니면 똑같은 걸 2번 합성하면 자기 자신 되는 거니까 F랑 F 역함수가 같다며 F랑 F랑 합성하면 항등함수 나오는 거예요. 나랑 역함수랑 같으니까 별로야? 아니면 이런 생각해도 돼요. 요 문제에서 여러분한테 아마 하고 싶었던 얘기는 다 직선이거든. 얘는 y는 x에 대칭 이동 시켜도 그대로예요. 얘도 y는 x에 대칭 시켜도 그대로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기 때문에. 얘는
안 되죠. 기울기가 5잖아요. y-x에 대칭이동시키면 기울기가 5분의 1로 바뀌어요. 역수치한게 된다고. 얘는요. 기울기가 여전히 1이긴 해요. 그런데 y절편이 달라져요. 그죠? 그래서 기울기가 1이려면 정말 그냥 yx랑 딱 겹치지 않는 이상 같아질 수 없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y절편이 뭐가 오든지 대칭이동시키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죠? 그래서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 찾으세요. 나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448은) 근데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만 정립돼요. 그죠? 이거는 F 2차함수는 안 되죠. 일차 함수는 역함수가 없어요. 아 그러면 1대1 되는 게 필요해요. 448번은 F는 G 음? 아 왔다 갔다 A를 찾으세요인데 A가 요 안에 들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약간 좀 보기 불편해서 요 녀석을 없애는 게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양변에 F를 하나씩 합성을 하는 거지. 당연히 왼쪽에다 합성하는 거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왼쪽에다 합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보면 누가 되는 거야? 좌변은 F랑 F 역함수가 서로 항등함수로 날아갈 거니까 좌변에 남는 건 GA고요. 우변에 남는 건 FE 이렇게 생긴 녀석이죠. FE는 얼마야? 1이 1이네요. GA가 1이래요. A에 G에다 뭐 집어넣어야 1 나오니? 그거 물어보는 거지. 뭐 넣어야 1 나와요? 2 넣으면 1 나오네요. 그래서 A가 2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죠. 근데 이 문제에서 이 역함수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라는 거야. 밑에 거 하나만 더 볼까요? 얘부터 보자고요. F 역함수 6이래. 이 말의 의미는 뭐다? G 역함수 6이래. 이 말의 의미는 G에다 뭐 집어넣어야 6 나오니? 그 소리 하는 거예요. 8 나오는 그죠? G는 여기 있는데 뭐 집어넣어야 6 나오니? 8 넣어야 6 나오는 거네요. 그래서 얘가 8이라고요. 그죠? 역함수를 실제로 구하는 게 아니라 G 역함수 6이래. G에다 뭘 집어넣어야 6이 나올까? 그걸 살펴보라는 이야기예요. 되죠? 그래서 말했지만 뭐 구하라고 한 게 이런 거야. F 역함수 마이너스 2래. 그럼 역함수를 구해서 마이너스 2를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뭐 집어넣어야 마이너스 2가 나오지? 라고 생각하는 거라고요. 그죠? G 역함수 마이너스 2, A가 없구나 여기는. 어쨌든 A는 찾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역함수를 최대한 찾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대표 문제는 이거 맨날 나오는 거여가지고 이게 막 와 이렇게 생겼는데 얘부터 간단히 해보면 중간에 껴있는 거 F 합성 G 전체 역함수예요. 그럼 이건 어쩌겠다고? 들어가서 각각의 역함수가 되고 순서도 바뀐다. 그래서 F 합성 G 역함수 합성 F 역함수 합성 F3. 그죠? 요거 둘은 퉁쳐서 사라져요. 항등함수로. F, G 역함수 3. G에 뭐 넣어야 3 나오니? 3 3. F 3. 4 4. 되죠? 네. 쉽다. 쉽다 쉽다. 숙제는 다 많아. 왔다. 끝났네. 왜 절대값은 어디 갔어? 절대값이 아 마지막에 나오는구나. 건너뛰었어요. 어? 아니요. 건너뛰었다고? 아 뒤에 나오는 거 아니야? 역함수 그래프 성질도 있다. 아, 요 그래프 이용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니까. 22번은 안 했어요. 462번인데 정의역이 2 이상이고요. 저렇게 생긴 녀석이 역함수가 있대요. 정의역을 굳이 2 이상이라고 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2차 함수 곡선은 1대1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1대1 함수가 안 되기 때문에 역함수가 없는데 정의역을 2 이상이라고 하면 쟤는 1대1 함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역함수 그래프와의 교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운 소리입니다만 애초에 f와 f 역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기 때문에 fx랑 y는 x의 교점은 fx 그래프와 f 역함수 x의 교점이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생겨나는 오해는 뭐냐면 그러면 f랑 f 역함수는 y는 x 위에서만 만나나 봐. 인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다시 f와 f 역함수의 교점은 항상 y는 x 위에 있다? 아니에요. 들어갔어? 들어갔어? 다시 f와 이거부터 fx랑 y는 x의 교점은 그것의 역함수도 지나가요. 대칭이동 시킬 건데 y는 x에 fx가 만나버렸으면 대칭이동 시켜봤자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지나간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f와 f 역함수의 교점이 항상 y는 x 위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fx가 fx와 역함수 x의 교점은 y는 x 위에 있다. 얘는 거짓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건데 fx가 1,3이라는 점을 지나가 3,1이라는 점을 지나가 이렇게 두 점을 지나가는 녀석이라고 치면 f 역함수 x는 얘 때문에 3,1을 지나가야 돼요. 얘 때문에 1,3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 y는 x가 아닌 다른 점에서도 교점이 생길 수 있어요. 심지어 아까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은 뭐였어? 모든 점이 다 교점이에요. 뒤집어도 나랑 똑같이 생겼잖아. 그죠? y는 x 외에 다른 점에서도 당연히 교점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참이에요. 팔 아파. 항상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쵸? 항상은 아니란 얘기예요. 다른 데서도 만날 수 있다. 그런데 fx가 만약에 증가함수라면 y는 x 위에서만 만나요. 이 측, 응? 감소함수는 아닐 수도 있다고 위로 올라. 얘기할 거야. 그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증가함수가 뭐냐면 이게 봐봐요. 자, 이 스토리를 이야기하자면 이걸 책에서 교과서에서 명확하게 설명 안 하거든요. 왜 안 하냐면 이런 단서가 달려야 돼. 증가함수. 근데 이 증가함수는 언제 배우냐면 2학년 2학기 때 배워요. 증가함수의 정의를 수학 2에서 배우거든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 지금 얘기하자면 구간 내에 임의의 두 실수 x1, x2에 대해서 x2가 더 큰데 fx2가 더 크면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 증가함수다 라고 말해요. 이거를 좀 우리식으로 해석하자면 두 점 뽑아봤더니 오른쪽 게 위에 있네? 그럼 증가야 이 소리예요. 임의니까 아무렇게나 두 점 막 뽑을 거야. 랜덤하게 두 점을 뽑았는데 항상 오른쪽에 있는 점이 더 위에 있어. 그럼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별거 아닌데 이 증가함수의 정의를 나중에 배우기 때문에 이걸 단서를 달아가지고 이게 뭐 이런 얘기를 더 할 수도 없고요. 또 하나 이유가 있는 게 그래서 f랑 f 역함수의 교점이 항상 y는 x 위에 있는 게 아니야. 그럼 이런 점들은 실제로 구해야 돼요. f랑 f 역함수를 찾아서 방정식을 풀어야 돼. 그래야 나오거든요. 근데 f 역함수를 구하기가 힘들어. 못 구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구할 수 있다고 쳐도 구해서 방정식을 풀려면 차수가 미치듯이 늘어나거든요.
무리함수 다들 한 번씩은 해봤으니까 무리함수의 역함수가 2차 함수야. 그죠? 물론 그 중에 일부분이지만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2차 함수의 일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둘이 같다고 방정식을 만들면 루트를 없애려고 제곱을 해야 돼요. 그럼 4차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고? 4차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고? 그럴 리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y는 x가 아닌 다른 점에서 만날 수 있는 경우를 애초에 차단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혹시나 야 f랑 f 역함수의 교점 찾아봐 라던가 f랑 f 역함수의 교점이 두 개 있는데 두 점 사이 거리 구해봐. 이런 문제는 전부 다 증가함수인 것만 나와요. 알려주지도 않고 이것만 나와. 어차피 이게 아니면 못 풀거든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오해하고 있어도 문제 푸는데 별로 지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이 아니라 참이라고 오해하고 있어도 수학하에서 문제 풀 때는 별로 지장이 없다고. 어차피 여러분한테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오면 맨날 이거 위에 있는 문제만 나올 거거든. 근데 이제 가끔 참거짓 문제로 물어본다고 이렇게. 진짜요? 수업 안 해놓고? 아니 뭐 혹시 좀 어려운 책은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서 발레로 주는 거지. 야 이거 1,3 지나고 4,1 지나면 딴 데도 있는데? 아닥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냥 짧게 설명하는 거고요. 더 깊게는 하지 않아도 되고 기억하기를 뭐냐면 항상 여기 위에서만 만나는 건 아니야. 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데서도 당연히 만날 수 있고 아까 좀 전에 봤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걔는 y는 x의 대칭해동에서 나랑 똑같이 생겼어요. 교점이 무수히 많다고. y는 x 외에 다른 점에서도 무수히 많이 만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꼭 이거 위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위에 많이 얘만 있는 게 아니고. 그치. 그치. 위에도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데서 있을 수 있고 만약 다른 데 있다면 여기엔 당연히 있어요. 한 번쯤은 있어야 되지 않나? 근데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다른 데도 있을 수 있다. 라는 이야기야. 만약에 이런 얘기야. 제가 지금 발레로 들어서 1,3 지나고 3,1 지난 녀석 있잖아요. 그럼 이 사이 어딘가에 y는 x 위에서도 만나야 돼요. 안 만나고 갑자기 1,3, 3,1을 뽕 뛰어 넘어갈 수는 없어요. y는 x에서 만나기도 할 텐데 거기 말고 다른 점에서도 충분히 만날 수 있다. 단 여러분이 만날 녀석은 아마 다 증가함수일 것이기 때문에 y는 x 위에서밖에 안 만날 거다. 조금 어려운 소리다, 그죠? 헷갈리는 소리인데 한 시간 남았어. 아왜 오늘 시험 안 가지? 시간 빨리 가서 현재에서 안 봐도 아 편이 되게 한 빨리. 시간 더 있었잖아, 2시간. 그래서 그렇구나. 아뭐숨 막혀. 적응해야 돼, 근데 왜요? 원래 4시간이니까. 아 근데 원래 아무튼 계속 하자면 그래서 요거 보시면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462번 정의역이 2 이상 그랬거든. 그러면서 요 녀석 이야기했는데 저거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곡선이고요. 요렇게 대칭축의 위치가 2잖아요. 2 이상 그러면 얘거든요. 그럼 요 녀석은 증가함수예요. 파란색 곡선 위에 있는 점 2개 아무렇게나 랜덤하게 잡아내면 오른쪽 게 항상 위에 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증가함수가 맞고요. 그래서 얘는 어디서에서만 만난다? y는 x 위에서밖에 안 만난다. 그러니까 사실은 뭘 구하라는 얘기다. 얘랑 역함수의 교점 구하라고 한 거지만 얘랑 y는 x의 교점 구하세요 라는 소리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가 x랑 같더라. 이거 가지고 x 찾으면 1하고 4하고 4개, 2개 나오겠죠. 이렇게 생겼으니까. 근데 4,4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다음 해야 될 얘기는 이제 대망의 절대값. 절대값이 마지막인가요? 다행이네요.